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오답률 탑5 1위부터 5위까지 선생님이랑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오답률 1위 문제는요 34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처음에 이 문제 읽어봤을 때 우리 친구들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틀렸더라고요. 무려 83% 이상 친구들이 틀렸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는 understand, 이해하고 있대요. 우리는 이해한대요. 자, 뭘 이해하고 있냐면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segregation,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허구이기도 하고 오드리, 이상하게 자기를 참고할 수 있는 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관련시킬 수 있는 틀이 된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첫 문장이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소재만 잡고 갈게요. 자, 지금 현재, 과거, 미래로 우리의 의식을 분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을 분리해서 자,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한대요. 뭐로요? 현재, 과거, 미래로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는 거. 그것은 허구다. 왜 허구일까요, 여러분? 왜 허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이 현재예요? 과거예요? 모르겠죠? 그죠? 선생님이 지금 이 말하는 순간도 말하면서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허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자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허구지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자기를 관련할 수 있는, 관련시킬 수 있는 틀이 된다라고 하면서 너의 현재가 너의 엄마의 미래의 일부였고 그리고 너의 아이들의 과거가 너의 현재의 일부일 것이다. 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nothing is generally wrong 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요 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아무것도 틀린 게 없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이런 식으로 우리 our conscious니까 시간을 in this conventional manner 우리 conventional이라는 것이 관례의 전통적인 이런 뜻이잖아요. 관습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몰랐다고 해도 이러한 식으로, 방식으로, 그죠?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을 의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게 없대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nothing is wrong이에요. 잘못된 게 없대요. 잘못된 게 없대?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는 괜찮다.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it often works well enough. 그것은 종종 잘 작동되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종종 잘 작동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nothing is wrong.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잘 작동되기도 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works well enough. 자, 그래서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는 거 요거 괜찮아. 뭐 여기까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용이 바뀌었죠. 여기에 그러나 있어요. 그러나 기후 변화의 경우에는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명확하게 디비전, 구분하는 거.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has been desperately 절망적일 정도로 misleading 잘못 이끕니다. misleading 오도시킵니다. 부정어가 나왔죠? 마이너스 단어예요. 부정어가 나왔어요. 자, 시간을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이렇게 구분시키는 거,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이거 misleading 하대요. 자, 그리고 has hidden 감춥니다. 감춰왔어요. 자, 뭘 감춰왔냐면 시야로부터 감춰왔는데 무엇을 감춰왔냐면 현재 살고 있는 alive 나오니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성의 정도를 감춰왔대요.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however 나왔어요. 그러나
자, 뭐와 관련해서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는 거.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는 거 어떻대요? 부정을 왔어요. 미스리딩하대요. 미스리딩하대요. 그리고 절망적일 정도로 감춰왔습니다. 무엇을 감춰왔다고 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성의 정도를 감춰왔대요. 자,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니까 뭐 했다고요? hidden. 감춰버렸어요. 뭐를요?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성. 우리의 책임성. 우리는 누구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예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성을 감춰버렸대요. 숨겨버렸대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이네요.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의식을 narrowing, 좁히는 거. 시간에 대한 의식을 좁히는 거, 시간을 좁게 생각하는 거,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것은 smooth the way니까 길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니까 뒤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디버싱하게 한대요. 분리시킨대요. 뭐로부터요? 책임성으로부터 분리시킨대요. 뭐에 대한 책임성이요? 과거 그리고 미래의 어떤 발전에 대한 책임성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킨대요. 분리시킨대요? 뭐 한다고요? 분리시킨다고요. 디버싱. 자, 분리시킨대요. 자, 뭘 분리시킨대요? ourselves. 우리 자신을 분리시킨대요. 자, 뭐로부터 분리시킨다? From responsibility.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책임성을 분리시킨다. 책임성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성을 분리시킨다. 책임성을 감춘다. 책임성을 분리시킨다. 과거와 미래의 발전에 대한 그런 책임성을 분리시켜. 그런데 실제로 어때요?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과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때요? 시간이라는 건 서로 완전히 뒤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이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 현재 했던 어떤 행동이 미래의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와 과거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매우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intertwined 되어 있다. 뒤얽혀 있다는 겁니다. 뒤얽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어떤 발달에 대한 책임성 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는데 실제로는 어떠하다? 이 과거와 미래는 실제로는 우리 삶과 아주 깊게 밀접하게 뒤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필자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면 안 된다.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해서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자, 이 부분 나오네요. that 이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that 이하가 아니래요. that 이하래요. that 이하는 아니라 that 이하래요. 그러면서 현실이요. obscured 됐대요. 희미해졌대요. 현실이 희미해졌대요. 우리 시야로부터 현실이 희미해졌어요. 뭐 함으로써?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함으로써. 시간을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과거와 미래, 우리 책임성이 희미해졌다는 거예요. 현실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현실이 희미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과거와 미래를 향한 책임성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렵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왜요?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면 우리의 책임성이 감춰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책임성을 못 보게 돼요.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책임성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뭐 하게 되었냐면 우리의 현실이 희미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이 희미해졌습니다. 라는 문장이 나왔어요. 리얼리티. 현실이 어떻게 되었대요? 희미해졌어요. 현실이 희미해졌어요. 현실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현실, 현재 우리 책임성 이런 것들이 희미해졌대. 기후변화를 시간에 분리해서 의식하다 보니까 됐어요. 자, 선택지 한번 볼게요. 자, 선택지에 보면 자, 우리 선택지를 소구를 하면서도 풀 수 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일본 보니까요. 모든 우리의 노력이 prove to be effective.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모든 우리의 노력 얘기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요거는 irrelevant 진술이에요. 관련 없는 진술이에요. 선택지예요. 자, 2번 sufficient. 충분한 과학적 evidence. 증거가 되겠죠?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제공되어 왔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에 대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irrelevant IR이에요. 자, 미래의 염려가 걱정이 더 urgent, 긴급하다. 뭐보다? 현재의 필요보다. 미래의 걱정이 더 긴급해 현재의 필요보다. 이런 대조점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예요. Our ancestors maintained. 우리의 선조들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다른 어떤 프레임,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도 아니었잖아요. 답은 5번인데 자, 5번 볼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현실이 가려졌어요. 현실이 가려졌어요. 그런데 현실이 가려졌지 대이하는 아니라는 거야. 현실이 가려지고 숨겨진 것뿐이지 대이하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사실을 알고도 우리의 책임성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시간을 분리해서 의식하다 보니까요. 우리의 책임성이 hidden, 숨겨져 있었을 뿐이고 책임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켰을 뿐이고 현실이 희미해진 것뿐이에요. 사실을 보지 못한 거야. 사실을 직시했지만 우리의 책임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 감춰져 있어서 그래서 현실이 희미해져서 못 본 것뿐이에요. 우리가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실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직시하고도 우리의 책임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책임성이 hidden, 숨겨졌고요. 따라서 현실이 obscured 했다라고요. 희미해졌다라고요.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5번. 굉장히 어렵다, 그죠? 여러분, 그래도 이해됐나요? 알겠어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오답률 2이에요. 어법 문제였는데 선생님 솔직히 이 문제 보고 이거 정답률 70% 넘겠다. 너무 쉽게 나왔다 했는데 오답률 2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답으로 체크되지 않는 부분이 답으로 체크됐죠.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된 나왔는데 비동사 다음에 있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주어가 가장 흔한 설명이고 여기 offered는 과거 분사로 형용사로서 여기 쭉 묶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돼요. 자, 왜 패션이 그토록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나의 정보 제공자들에 의해서 제공된 가장 흔한 설명은 패션이 왜 이렇게 매력적인가? 이것에 대한 가장 흔한 설명은 입니다라는 거죠. 비동사, 이제 동사를 정동사예요. 비동사 is가.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에 됐었잖아요. 대은 접속사 대시겠죠? 연가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예요. 저 접속사의 특징이 뭐예요? 뒷문장이 완벽하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그것은 구성한다는 것이다. kind of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어떤 연극적인 customary 하니까 뭐 어떤 사 이러한 것들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that 이하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벽한 문장이니까 명사절 접속사 that 잘 써줬죠? 자, 그 다음에 2번이 답이었어요. 우리 3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3번 보니까 표현의 어떤 형태로서 패션이라는 것은 부합하고 있어요. 많은 ambiguity 있으니까 애매모호함이에요. 많은 애매모호함을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ing 뭐뭐 하면서요. 분사구문이네요. 뭐뭐 하게 하면서요. 개인으로 하여금 enable 목적어 목적격보어 투부정사 한대요. 개인으로 하여금 다시 만들게 한대요. 무엇을요? 의미를요. 자, 어떤 의미 이렇게 되네요. 아, 특정한 옷과 연관된 관련된 의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의미라는 건 어때요? 주체가 아니겠죠. 의미가 관련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특정한 옷과 관련된 의미를 다시 만들도록 하게 합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옷과 관련된 의미를 재창조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의미는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번 또 쉬었어요, 여러분. 4번 뭐예요? 부사잖아요. 선생님이 부사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꼭 형용사랑만 비교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문장도 짧았어요. 의상은요, 옷은요, can be inexpensively니까 비싸지 않게 옷은요, 비싸지 않게 구매될 수 있다라고 했네.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pp, purchased 결국에는 형용사죠. 그리고 형용사 수식 뭐예요? 아, 부사예요. 비싸지 않게. 그래서 4번 또 동그라미예요. 4번 또 동그라미네요. 자, 5번이에요. 5번을 한 친구들이 제법 있던데 한번 볼게요. 패션이라는 것은 또한 strengthen, 강화시킨대요. 뭐를 강화시키냐면 뭐 agency, 뭐 행동, 행위성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다양한 방식에서 행위성을 강화시킨다. 자, 패션이라는 것이 행동을 위한 공간을 열게 한다는 거죠. 자, 주어랑 목적어랑 목적어랑 능동의 관계예요. 패션이 opening up 하는 주체가 되겠죠. 뭐 한다고요? 공간을 연다고요. open up 하면 그리고 목적어 있잖아요. 당연히 능동태로 써야죠. 왜 이거 답한 거예요? 자, 답은 2번이었잖아요. 우리 대명사가 당연히 답으로 체크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석 안 해보면서 이 대명사 문제를 그냥 수만 확인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비대명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요, 일부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세계에 그들 스스로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다. 방법의 일부다라고 했죠. 사람들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비대명사가 되겠죠. themselves로 바꿔주세요. 29번 너무 쉬웠죠? 이거 틀린 친구 있으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눈물 날 것 같아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파이팅! 자, 우리 37번 한번 해볼게요. 37번도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 37번이 소재가 조금 흔치 않은 소재였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장 commonly known이니까 가장 흔하게 알려진 건데, 알려진 형태인데, 자, result-based pricing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과를 기반으로 한 가격 매기기 정도가 되겠네요. 자, 결과를 기반으로 가격 매기기에 가장 흔하게 알려진 형태라는 것은 관습인데, 관행인데, 뭐라고 불리는 관행이냐면 변호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런 contingency pricing이라고 불리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잡으면 요것은 contingency pricing에 대한 내용이죠. 자, contingency pricing에 대한 내용이고, 이 contingency pricing은 결과를 based 기반으로 가격을 매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result based pricing이에요. result based pricing.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A번은 보통 답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의뢰인이 favor하는 거, 유리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만이 보상됩니다. 갑자기 연결도 잘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B번 한번 읽어보면 이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의뢰인은 보장받게 돼요. 그들이 they receive a settlement,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수수료를 받기 전까지 그 합의금을 받기 전까지 이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보장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C번 보니까 contingency pricing은 주요한 방법입니다. 어떤 개인의 어떤 상해라든지 특정 소비자 소송이 청구가 되는 주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B가 먼저일까요? C가 먼저일까요? C가 조금 더 일반 진술이잖아요. B는요, 약간 구체적인 진술이었잖아요. 그래서 C를 보니까 contingency pricing이 이럴 때 많이 쓴다. 이럴 때 쓰는 주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약간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C 먼저 연결해 주는 건 친구들이 쉬웠을 것 같아요. C는 친구들이 다 연결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contingency pricing은요, 개인이 상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특정 소비자 소송이 청구가 되는 그러한 주요한 방식이 바로 우리 contingency pricing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사건인데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뭐 임신했던 사람들도 뭐 죽거나 아이들도 많이 뭐 죽었나?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다 아팠거나 그 다음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특정 소비자 소송이가 되겠죠. 그럴 때 자,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병을 얻었어요 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증명되었을 때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우리가 아프게 되었다라는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결국에는 승소를 하게 되겠죠. 그 승소했을 때 그 가습기 살균제 회사로부터의 어떤 합의금을 받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면 개인 상해라든지 특정한 소비자 소송이 청구되는 주요한 방식이 뭐다? 이 contingency pricing이다. 그래서 C번에서는 이 contingency pricing은 어떤 이러한 방식에서 major way, 이러한 방식에서 주요한 방식이다. 뭐 하는 주요한 방식이냐면 뭐 개인 상해라든지 개인 상해를 위법하든지 그 다음에 특정 소비자 소송에 하는 그런 주요 방식이라는 거야. 자, 특정 소비자 소송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상해의 경우에 청구받는 그런 방식이다. 자, 이러한 접근법에서 자, 지금 주어가 누가 나왔냐면요. 변호사는 나왔어요. 변호사. 자, 변호사는요, 받지 않는데요, 수수료를. 또는 어떤 페이먼트니까 그냥 뭐 돈이 되겠죠. 지불금은 받지 않는다. 언제 뭐 할 때까지요? 소송이 이제 settled 거니까 해결이 되고 합의가 된 거예요. 소송이 합의가 될 때까지 변호사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요. 자, 합의가 되면 그러면 수수료를 받겠네요. 자, 합의가 되면 자, 누구 입장 나왔냐면 지금 변호사 입장 나왔어요. 변호사 얘기가 시작되면서 변호사는 합의가 되어야지만 뭘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야. 그 다음이 자, 그리고 그때 그들은 지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지불을 받게 된대. 그러니까 소송이 settled, 마무리가 됐을 때, 자, 소송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의뢰인이 받은,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내가 병을 얻었어요 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승소를 하겠죠. 그럴 때 가습기 살균제 회사가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주겠죠. 그 의뢰인이 받은 돈이 합의금이 되겠죠. 그 합의금의 일부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뭐 합의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수수료를 받는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말 어려웠죠, 여러분. 보통 친구들이 B 다음에 A를 해서 틀린 거예요. 자, 합의를 했을 때 이 하고 받은 돈 있잖아요. 합의하고 받은 건 무슨 돈이에요? 합의금이죠. 자, 합의를 하고 받은 돈이 합의금인데 이 합의금을 가지고
변호사 B를 낸다는 거예요. 수수료를 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B가 나오고 A가 나오는데, 자, 요게 힌트이기도 했고 상장이기도 했죠. Therefore. 자, 친구들이 지금 therefore 들어가서 이거는 마지막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그런데 지금 B보다 A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여기 보면 이러한 예도 있는데 다른 예도, 그래서 이러한 예, 다른 예, 어떤 예, contingency pricing에 이러한 예, 다른 예라고 하면서 뭐 경제적 가치,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가 결정되기가 어렵다. 그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예는 지금 변호사, 로이어에 대한 예, 그 다음 클라이언트에 관한 예, 어떤 내용이었어요? 개인상해라든지, 그 다음에 특정 소비자 소송, 이런 내용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예시가 등장을 했어요. 일반화를 해버렸어요. 일반화. 그렇기 때문에 여기 A에서 다시 로이어가 클라이언트 얘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B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C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받은 합의금으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합의금 어떨 때 받아요? 패소를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죠. 가습기 살균제가 병을 얻게 한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어서 승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승소를 했을 때 합의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만이, 한마디로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가 뭐예요?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해서 합의금을 받은 거겠죠? 자, 그것만이 is compensated,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보상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변호사한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상된다는 것은 변호사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누구 입장을 보냐면요, 고객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인의 입장입니다. 자, 의뢰인의 입장 얘기하면서 contingency pricing이라는 거 이거 있잖아. 그거 타당하긴 해. 타당해.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러한 소송에서의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unfamiliar, 익숙지가 않거든. 그리고 아마도 법률 회사로부터 어떤 좀 겁을 먹거든. 이런 소송이 익숙지가 않아서 겁먹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높은 수수료 때문이야. 어쩌면 해결하는데, 합의를 하는데 몇 년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이러한 소송에 대한 높은 합의금 때문에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높은 합의금 때문에 두려워해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런데 이 contingency pricing을 사용함으로써 합의금이 높은데 의뢰인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장받을 수 있다. 무엇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receive a settlement,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합의금이 너무 비싼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데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수수료 안 내도 돼요 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다른 어떤 contingency pricing의 경우에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결정되기가 어렵다. 뭐 하기 전에? 서비스가 있기 전에. 그리고 이 제공자들은 develop a price, 어떤 price를 제시할 수 있다. 어떤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들로 하여금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게, 나누게 하는 그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C 다음에 A 연결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는 합의금으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승소를 했을 때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고객의 경우에 이 로펌 회사가 좀 두렵고 그 다음에 익숙지가 않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다? 높은 수수료다. 그런데 높은 수수료를 합의금을 받을 때까지 안 내도 돼요 라는 것을 보장받는다라고 이 내용이 이어지죠. 그래서 C, A, B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에요, 여러분. 4번.
자, 우리 이번에는 오답률 4위 문제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이 문제도 단어가 너무 쉽게 제시되어가지고 친구들이 별로 안 어려워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오답률 4위여서 선생님이 정말 의아해했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틀린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there i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about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 journalism 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적인 어떤 지위에 관해서는 아주 paradoxical, 역설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소재가 등장했는데 바로 스포츠 저널리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스포츠 저널리즘의 어떤 전문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역설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니까 이 특징 두 가지가 서로 역설적이다라는 거겠죠. 서로 역설적이래요. 한번 해볼게요. In discharging, 우리 discharge 하면 밑에 있는데 이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행하다. 그들의 통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자,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일 뭐겠어요, 여러분? description 하고요,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 다는 커멘터리 어떤 논평을 하겠죠. 자, 설명 그리고 논평의 그들의 통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기자들의 스포츠 경기에 대한 설명, 기자들이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써서 기사를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열렬하게 컨설티드 된다는 거니까 참고된다. 누구에 의해서?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경기가 있고 나서 이제 스포츠 기사를 보잖아요. 그 기사를 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경기에 대해서 단순히 디스크립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그죠?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멘터리 다는 거, 그런 거 보려고 많은 스포츠 팬들이 참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이 스포츠 경기에 대한 기자의 설명이 아주 열렬히 참고된다는 거니까 기자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거네요.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이요. 플러스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인기가 많네. 그들의 글을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한편 covering sport in its many forms 하면서 많은 형태로 스포츠를 covering 하는 것은 취재하는 거거든요. 자, 많은 형태로 스포츠를 취재하는 더 폭넓은 어떤 저널리스트들의 역할에서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가장 어떠한 사람이냐면 모든 동시대의 작가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눈에 띄는 존재라는 거예요. 비전을 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존재래요. 인기가 많고 눈에 띄는 존재래요. 자, 그 다음에 rumination이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뜻이고 밑에 적혀져 있어요. 자, 얘들아 생각해봐.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맛깔스럽게 설명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 그런 그 기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인기가 많겠죠. 그런 기자들은 어떤 주요 신문사에서 데려가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 사람 생각을 말하는 거야. 기자들의 어떤 굉장히 지금 엘리트 클래스의 기자들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데, 유명인급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의 엘리트 계층의 생각이 있잖아. 그 생각이 많이 주요 신문사에 의해서 찾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요 신문사들이 그런 사람들 스카우트해 가려고 한다는 거겠지. 자, 그리고 그들의 수익이 나는 어떤 계약, 그들의 수익성 있는 계약, 한마디로 이제 큰 돈이 걸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큰 돈이 걸려 있는 그런 계약은 뭐가 된다는 거야? 다른 그 저널리즘의 분야에 있는 동료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야. 와,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맛깔스럽게 쓰는 그런 엘리트 계급의 어떤 유명 인사급 저널리스트들은 주요 신문사에서 많이 찾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니까 다른 분야에 있는, 그러니까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 있는 그런 다른 동료들의 선망에 envy 대상이라는 거예요. envy 대상이래요? 돈도 많이 벌어요? 주요 신문사에서 많이 찾아줘요? 좋은 얘기 나왔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번다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또 돈을 많이 버는 이라고. lucrative, 돈을 많이 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요. 질투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트 나왔으니까 중요하겠다. 그죠? 그러나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 standing. 지위를 가지고 있진 않아.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전문성에 있어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s. 그러니까 지금 리더십은 독자층, 독자수 이런 뜻이거든요. 독자수의 어떤 규모에 상응하는, 독자수의 규모가 선생님 많다라고 했어요? 적다라고 했어요? 인기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규모의 어떤 독자층에 상응하는 전문성에서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pay packet니까 뭐 자신들이 버는 돈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버는 돈에 상응하는 전문성에 있어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돈에, 인기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자, 그러면서 with the old saying, 오래된 어떤 말이 있죠. 지금은 뭐 클리셰의 어떤 지위에 이르게 됐는 상투적인 말이 됐는데 old saying이 있어요. 이 old saying은요 뭐냐면요, 스포츠 분야는 뉴스 매체에서 장난감 부서에 불과해. toy department다. 뭐 오락을 다루는 거다. 그냥 toy department다. 장난감 부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여전히 쉽게 to hand, 건네지게 된대요. 뭐로써?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의 dismissal. 뭐로써? 묵살. 그러니까 가치의 묵살.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은 가치가 없다. 가치가 묵살되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다라는 거야. 너희들은 장난감 부서잖아. toy department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사실 이 묵살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라고 해도 인기가 있고 눈에 띄고 돈도 많이 벌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데 그에 상응하고 있는 스탠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가 반대되는 것만 보면 되잖아, 사실. 자, 한번 보세요. 자, this reluctance니까 꺼리는 거예요. 뭘 꺼리는데요? to take sports journalism 하면서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꺼린대요.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여기는 걸 꺼린대요. 토이 디파트먼트라고 생각하니까. 자, 스포츠 저널리즘을 진지하게 여기는데 꺼리는 것은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역설적인 결과예요? 스포츠 신문 기자는 많이 읽히지만, 많이 읽힌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좋은 부분, 인기가 많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빈칸 앞에 리들 있잖아요. 거의 뭐뭐하진 않아요.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거의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아니잖아요. 페이드 되지 않는 거 아니겠죠? 존경받지는 못해요. 왜? 토이 디파트먼트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빈칸 문장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풀리는 문제였어요. 답은 admired, 뭐 하지 않는다? 거의 존경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존경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censored, 검열되는 거고, challenge, 도전받는 거고, discuss, 논의되는 거고. 단어도 어려운 게 없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오답률 5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선택지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내용적인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the entrance to honeybee colony니까 이
꿀벌굴락의 입구를 말하죠. 꿀벌굴락의 입구는 often referred to as the dance floor이라고 하면서 이거는 댄스 플로어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종종 일컬어지는 건데 그것은 marketplace야. 마켓플레이스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정보를 위한 장소예요. 뭐에 대한 정보예요? 이 굴락의 상태라든지 아니면 outside high 그러니까 이런 벌집 벌집 바깥의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주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허니비 컬러니의 입구인 댄스 플로어에 관한 어떤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studying 자 여기가 빈칸 문장인데 좀 길거든요. 잘 봐야 돼요. studying 연구를 했어요. interactions 상호작용을 연구했는데 이 댄스 플로어에서 상호작용을 연구했어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B를 줍니다. A에게 B를 준대요. 많은 예시를 준대요. 많은 예시를 주는데 주어 잘 봐요. 어떻게 개체가 그러니까 꿀벌 개체가 되겠죠? 자, changing their own behavior 여기 보니까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개체예요. 그죠? 그런데 in response to니까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local information local 뭐 지역적인인데 여기서 어쨌든 이게 뭐 해석이 안 된다고 해도 정보예요.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개체가 어떤 식으로 동사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댄스 플로어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어렵죠? 자, 지금 individuals가 어떻게 했다고요?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바꿨대요. 정보,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자,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행동을 변화를 일으킨 이 개체가 어떤 식으로 뭐뭐 하는지에 대한 것을 연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들의 그 하이브에 돌아오자마자 자, 벌집에 돌아오자마자 허니비스니까 꿀벌인데 어떤 꿀벌인지 잘 봐요. 물을 모았어요. 물을 가져온 꿀벌은요. search out 찾는데요. 누구를 찾는데요? receiver B를 찾는데요. 자, 물을 가져온 허니비 꿀벌이 물을 가져온 꿀벌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receiver B를 찾아요. 받아줄 꿀벌 정도가 되겠네요. 이 받아줄 꿀벌을 찾는데 뭐 하기 위해서 찾겠어요? 여러분 to unload 물을 내리려고요. to within the hive 벌집 내에 그들의 물을 내리기 위해서 리시버 B를 찾아요. 이때 자 리시버 B를 찾는데 이 search time이 짧다라고 한다면 자 리시버 B 어디 있지 했는데 바로 나타났어요. 리시버 B가 여기 물 내려 이러면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돌아온 B가 누구겠어요? 아까 전에 물을 가져온 B 있죠? 이 B예요 여기. 이 B는 more likely to perform 하면서 뭐 할 것 같아요? 웨블 댄스를 쓴대요. 웨블 댄스. 지금 춤을 춘다는 내용 나왔어요. 춤을 추고 이 춤은 결국에 뭘 이끈다는 거예요? 자 왜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 water source 물을 가지러 이제 다시 다른 친구들을 모집한다는 거예요. 춤을 추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아 지금 우리 물 더 가지러 가자. recruit 하는 거야. recruit 모집해요. 왜 물 recruit해요? 다시 물 가지러 가려고. 그죠? water. 자 그런데 이 search time이 짧으면요, 길면요. 그렇다면 그 꿀벌은 더 뭐뭐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할 것 같아요? give up collecting water. 물 기를 필요가 없네. 이거 give up 해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 give up. 리시버, 잘못 적었네요. 자, 리시버 B를 찾는데 이 리시버 B를 찾는 시간이 짧으면 먼저 적어야 돼요. short.
그리고 리스버비를 찾는 시간을 길면 자 길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기 불러가야겠다. 기겁한다는 거야. 왜 이럴까요? 리시버 B는 오직 받아들인다. 리시버 B가 오직 받아들인대요. 물을 받아들인데 어떨 때 받아들이냐면 그들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한마디로 물을 필요로 할 때만 리시버 B가 그 물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든 아니면 다른 친구 주려고 아니면 뭐 애벌레를 주려고 따라서 이러한 물 내리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은 이 집단의 물에 대한 전반적인 필요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물을 내리는 시간이 이 물의 어떤 전반적인 필요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상응한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시버 B가 빨리 나타나면 우리 지금 목말랐어. 물 가지고 왔네? 이거고 늦게 나타나면 뭐예요? 물 별로 필요 없는데 이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thus 그러므로 이 개별 어떤 물을 조달하는 사람의 이 unloading time에 대한 반응, 이 반응이 뭐였어요? 빨리 오면 춤추고 늦게 오면 기법하는 거. 그것이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힌트 나왔죠? 조절하는 겁니다. 뭐를요? 물의 컬렉션이요. 물의 컬렉션을 조절해요? 어떤 식으로 조절해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탐색 시간이 짧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리크루트 한다고 했잖아요. 리크루트. 그죠? 모집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뭐에 대한 반응으로? 이 군락의 군집의 어떤 필요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패턴을 획득하도록 워커스들을 트레인한다? 훈련? 아니죠.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 아니까 IR이에요. irrelevant 관련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임무를 나눈다. 재능이 왜 안 나왔어요? irrelevant예요. 자, 그 다음 3번 잘 봐요. 3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어떤 작업적인 로드 부담을 감소시킨다. 필요할 때 작업 부담을 감소시킨다. 여러분, 오히려 필요할 때는 작업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요. 필요 없으면요, 작업 부담을 낮춘다, 감소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내용 다 다뤄야 되는데 지금 필요할 때는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킨다? 이거는 질문이랑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한 가지 내용만 다뤘기 때문에 too broad 진술이기도 해요. too narrow 진술, 너무 좁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 좁은 진술이에요. 틀렸기도 하죠. 반대로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 2번은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어떤 물을 찾기 위해서 거리를 검색함으로써 이제 한다. 거리 검색에 대한 내용도 아니잖아요. 아이아이. Allow the colony to regulate its workforce. 자, 보세요. 군락으로 하여금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자, 춤을 췄고 아니면 기법했어요. 자,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바꿨어요. 춤을 추거나 기법하거나 그런 식으로 바꾸니까 뭐가 됐어요? 친구들이 다시 와가지고 댄스 했을 때는 거예요. 리크루트 하면서 그래 우리 같이 다시 물기르러 가자 하면서 어떤 노동력, 이 노동력이 그때는 노동력이 필요했죠. 그럼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친구들 데리고 가고 아닐 때는 기법하고 한다는 것은 이 노동력을, 군락의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 정보에 따라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개체의 행동 변화가 결국에는 뭐 하겠다? 이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노동력을 조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 춤추고 있네? 우리 필요하다고 하고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법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집단에 물이 필요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답은 1번 되겠죠? 자, 오늘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 수업해보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